안녕하세요. 오늘 참 좋네요. 비도 오고. 일단 저희 저희 세션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안드로이드 테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정경호입니다. 일단 밖에서 붙여주신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. 그래서 스티커 붙여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에 그 첫 번째 행에 있는 UI랑 유닛 테스트를 모두 다 작성해 주시고 계신 걸 봤어요. 그래서 저의 발표의 대상은 그 외 나머지 분들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그 나머지 분들이 UI 테스트나 유닛 테스트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. 사실 지금 발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테스트를 짤 수 있도록 혹은 짜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가이드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저도 테스트를 처음에 작성하게 됐을 때 되게 어렵고 헷갈렸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더라 라는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는 이 테스트를 잘 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빨리 퇴근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라가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등등등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저의 목차는 테스트 코드 작성해야 하는지 설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. 해야 된다면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말을 하겠죠. 해야 된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, 그 다음에 어떤 툴과 같이 할 수 있을지,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,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Q&A는 저기 밖에 제가 서 있을 건데 그쪽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제가 지금 이쪽에 코드가 되게 많은데 코드를 많이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에 그 주소가 있거든요. 마지막에 이 발표를 들으시고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 하시면 그 주소에 들어가서 코드를 클론해서 그 사역을 한번 빌드를 해보시고 왜 이렇게 짜져 있구나를 아신 다음에 다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하냐면 그 시작을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시작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인간은 제 생각에 끊임없이 실수를 해요.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뭔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. 핸드폰을 놓고 왔거나 우리 안드로이드 개발자에서는 오늘 중요한 릴리즈가 있는데 기능을 하나 잠깐 빼먹었다든지 아니 기능보다 더 작은 뭔가 텍스트를 변경해야 되는 UI를 변경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잠깐 빼먹었다든지 이런 실수가 끊임없이 많아요. 실제로는 진짜 실수를 밥 먹듯이 매일 하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실수가 무서울 때 저희는 제 생각에는 배포를 할 때가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뭔가 진짜 빼먹지 않았는지 혹시 사인인을 하는 동안에 유저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아니면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앱 내에서 그 제품이 결제가 안 되는 게 아닐지에 대한 이런 등등등등 되게 많은 실수들을 이 배포를 하는 순간에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배포를 할 때 제발 잘 되라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들이 저는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너무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저도 배우고 싶어요. 근데 저는 이 에그번이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난데없이 갑자기 한국어, 중국어, 일본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혹시 한국어가 좀 어색하시면 저희 거 앱 쓰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. 저희 거 앱 한 번씩 써주시고요. 어쨌든 제 결론은 인간은 실수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짜야 하는데 그때 테스트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. 제 생각에는 테스트의 역할은 확성기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테스트 코드가 실행을 하고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문제가 일단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고 아까 CI나 CD 툴 같은 것과 같이 함께 쓴다면 그 슬랙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어떤 등등등에 자동으로 그 결과를 보내줄 수 있죠.
그렇게 하고 우리 팀원 모두 개발팀을 넘어서 전사에 전부 우리의 그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버그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확성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제 생각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, 첫 번째로는 빠른 피드백, 그리고 그럼으로써 피드백을 빨리 받음으로써 더 빠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, 실력 향상은 위에 두 개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, 테스트 코드를 잘 짜기 위해서는 꽤 괜찮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 때 많이 공부했던 객체 지향에 대해서도 더 잘 익숙해져야 되고,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들 혹은 각각의 코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실제로 지금 되게 개발을 이제 한 3, 4년 차 이렇게 하셨을 때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 이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기 시작하신다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제 생각은 테스트 코드 짜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,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은 첫 번째로 많이 하는데 그건 유닛 테스트예요. 유닛 테스트는 어떤 중요한 로직,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앱 안에서 어떤 중요한 로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유닛 테스트를, 작은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. 근데 처음에 저는 입문을 했을 때 그것부터 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도대체 유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감이 안 왔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. 더 큰 걸 먼저 보는 거예요. 그때는 UI 테스트를 먼저 짜보면 됩니다. UI 테스트를 먼저 짜고 거기서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그러니까 UI 테스트도 짜면서 유닛 테스트까지 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짬으로써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고, UI 테스트를 짬으로써 유닛 테스트를 짤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듈들을 쏙쏙 뽑아낼 수 있게 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UI 테스트부터 짜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UI 테스트는 이건 약간 플랫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, 억셉턴스 테스트 혹은 인수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나중에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실 좋은 툴이 있어요. 에스프레소라고. 이걸 쓰시면 그 UI 테스트를 원활하게 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에스프레소의 기능은 되게 단순한데, 첫 번째로는 이걸로 한번, 여기 첫 번째 빨간색에서는 이 뷰를 찾는 거예요. 뷰를 찾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, 아이디로 찾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텍스트 뷰라면 텍스트로 찾을 수도 있어요. 그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. 텍스트를 칠 수도 있고, 클릭을 할 수도 있고, 제대로 값이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사용했을 때 파이어베이스에 이 되게 많은 안드로이드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코드를 돌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. 바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,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앱이 내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테스트 코드를 잘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, 약간 몇 가지 좀 조건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제일 단데요. 네, 여기 나와 있는 애가 라이넬이라는 거예요. 중간 보스인데 좀 세요. 아무튼 애를 거의 다 잡았어요. 이제 총 피가 7,500인데 한 40 정도 남았거든요. 근데 애를 잡고 신나서 이제 저장을 해요. 저장을 할 때 우리는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. 라이넬을 잡고 저장을 했는데 이 저장이 서버에만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서버에 저장을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걸 우리 모바일에서 하지 않잖아요. 보통 API 서버를 통해서 하고, API 서버에 세이브 해라라고 명령을 보내면 서버에서 알아서 하겠죠. 우리는 알아서 할 때를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서버 팀에서 그냥 유저 정보를 종이에 적든 아니면 자기도 머릿속에 기억하든 이런 건 상관없고, 잘 보냈고 어떤 응답이 잘 왔다만 알면 되는 거죠. 이렇게
분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그 저장을 성공했다, 실패를 했다를 가정에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되는 거고,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젤다와 비슷한 요걸 만들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. 그 계산기는 되게 단순한데요. 그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스텝 6번까지 있거든요.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UI와 계산 모듈, 여기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은 UI 빼면 계산밖에 없잖아요. 이 계산기를 완전히 분리를 할 건데,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실제로는 이 계산기가 없어도 테스트가 원활히 돌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앱 실행인데요. 1 플러스 3는 4 나오고 딱 그냥 끝나요. 실제로 얘는 1 플러스 1 하면 죽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 꼭 1 플러스 1 만들다가 그냥 이렇게만 했거든요. 그래서 계산기가 이렇게 6단계가 있고, 첫 번째로는 UI 테스트,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 분리해서 유닛 테스트로 만들 거고,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좀 괜찮아 보이게 손볼 거고, 그 다음에는 일부러 서버를 집어넣었어요. 왜냐면 우리의 중요한 로직, 우리는 API 서버와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, 그 다음에 이게 있을 때 어떻게 테스트를 짜야 되냐가 첫 번째 고비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. 테스트를 작성하다 보면. 그래서 일부러 이걸 넣어서 그 계산하는 코드가 서버에 위치해 있게 만들었어요. 그 GitHub 나중에 공유해드릴 그 GitHub에 보시면 이 서버 코드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, 근데 마지막에는 뷰 모델을 넣었어요. 다섯 번째는 뷰 모델을 넣어서 조금 더 그 UI가 조금 더 그 계산 로직에서 더 자유로워지게 만들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거를 넣었는데, 이건 테스트 할 때와 프로덕션 할 때 이 어떤 API 서버를 호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에 있는 어떤 다른 걸 호출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, 이때 대거를 사용하면 되게 편하게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.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, 위에 1 플러스 1이 있고, 숫자가 왼쪽 이 부분에 숫자가 있고, 결과가 여기 있고, 연산자들이 그냥 딱 4개 사칙 연산만 지원되는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공통 부분은 find view인데, 근데 코틀린 다들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제가 코드 다 바꿨거든요, 자바로. 그래서 아쉬웠어요. 어쨌든 그 find view를 이렇게 해서 그 숫자 0을 누르면 그냥 그 set 텍스트에 그 아까 봤던 그 하얀 화면에 0을 누르면 0이 나오고, 1을 누르면 1이 나오게 그냥 바인드 해뒀고요.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, 그다음 마지막 calculate 이 함수에서 이 텍스트를 가져다 그냥 다 처리해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뭔지를 다 알아내는 그런 코드예요. 첫 번째 스텝 UI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calculate 함수, 이 step on activity 아래 calculate 함수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코드를 그냥 대충 보면 이 calculate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텍스트를 가져오고, 더하기 빼기인지 알아낸 다음에 더하기면은 그냥 이걸 판을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더해줘요. 그래서 3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. 2개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. 이 구현체는 계속 가요, 끝까지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을 안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짜볼 건데요.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시면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on 뷰가 있고, 이걸 이용해서 뷰를 우리는 찾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perform, 그 다음에 chec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step on activity 테스트는 실제로는 에스프레소 테스트인데, 이때도 되게 단순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. 나머지는 총 4개 테스트가 있는데 나머지 전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보시면 버튼 2를 눌러요. 그 다음에 플러스라는 버튼을 눌러요. 그 다음에 2를 눌러요. 그 다음에 는을 눌러요. 그 다음 마지막 결과가 2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코드예요.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테스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,
저기 그 파란색 원, 저기가 테스트 지금 실행되는 어떤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다음에 3 곱하기 6,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돌아와야 돼요. 이렇게만 하면 우와 UI 테스트 이제 짜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나눌 건데요. 이 사칙 연산, 아까 calculate 함수를 그냥 쪼갤 거예요. 단순하게 보면 이거 좀 적당히 보이는 것 같네요, 다행히. 스텝 1 액티비티 안에 calculate 함수가 있어요. 근데 얘를 그냥 calculator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뭘 할 거냐? JUnit을 통해서 이 calculator 함수의 그 클래스에 1 눌러, 플러스 눌러, 1 눌러, 는 눌러, 그 결과를 확인해 라는 걸 똑같이 짤 거예요. 근데 약간 그 결과가 다른데, 일단 이건 그 스텝 2 calculator라는 클래스고요. 여기 안에다가 그 calculate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V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짤 때는 아까랑 약간 모양이 다른데, 여기 보시면 그냥 calculator 안에다가 1 플러스 1이라는 그냥 숫자 1 플러스 1이라는 텍스트를 그냥 넣어버리고 그 결과가 2가 나오는지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.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이점이라면 속도인데요. 실제로 지금 끝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. 제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뭔가 더 설명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첫 번째 UI 테스트랑 유닛 테스트를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.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스텝 3는 인터페이스로 분리할 건데요. 사실 얘는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인터페이스 많이 쓰시잖아요. calculator를 다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약간 필요 없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스텝 3 calculator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끝냈습니다. 여기 구현체 만들어 놓고. 스텝 4에서는 이때부터 약간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, 동기, 비동기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그 서버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건 되게 비동기적인, 아주 그냥 비동기적인 작업이잖아요. 우리가 요청을 보내놓고 언제 올지 모르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, 사인업, 사인인 혹은 유저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, 이런 경우를 테스트를 해야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기, 비동기를 원활하게 매끈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선 그 많이 사용하시는 RX 리액티브 자바를 이용을 RX 리액티브 X를 이용을 할 건데요. RX 자바. 여기서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서 동기, 비동기 가리지 않고 다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서 코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아까는 안 나왔는데 스텝 3 액티비티에서 그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고 있었냐면, calculate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고 있었냐면, calculator를 어디선가 만들었어요. 아마 온크레이트나 아니면 그냥 생성자에서 만들었겠죠. 그 calculator에 익스프레션을 가져와서 넣고 그 결과를 이제 무조건 텍스트 뷰에 뿌렸어요. 이게 액티비티 세 번째 스텝이었다면, 스텝 4에서는 그 역할을 calculate 했을 때 여기서 결과가 옵저버블, 그러니까 RX 자바 객체가 넘어오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객체가 넘어왔을 때 이 RX 자바는 명시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스레드를 설정하는 게 안전한 편인데, 이렇게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케줄러 메인 스레드를 가져오게 만들고, 그 다음에 결과가 넘어왔을 때 에디트 텍스트에 결과를 뿌리게 하는 코드입니다. 사실 위에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한 3줄 정도 늘어난 그런 코드고요. 그래서 이때 calculator를 레트로핏을 이용해서 아예 따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RX 오브젝트를 반환을 해주고요.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, 조금 있다가 이걸 해결하는 걸 또 같이 볼 텐데, 사실은 이 서버에서 요청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스텝 4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
대충 2초 정도 기다리게 만듭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지금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, 계산을. 근데 2초 정도 기다렸는데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4가 나왔어야 되는데 실패한 거고, 플러스는 운 좋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 다음에 곱하기도 운 좋게 결과가 나왔고, 그다음 마이너스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테스트 코드가 실패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뷰 모델을 만들 거예요. 애가 하는 건 뭐냐면, 그냥 나는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뭘 하든 내가 알 바 아니고 너 뷰 모델 너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그냥 결과만 줘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. 아마 많이들 요새는 뷰 모델 많이들 쓰시니까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뷰 모델 역할, 어떤 처리 로직, 보통 도메인 로직, 비즈니스 로직 분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뷰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. 여기 예제에서는 계산이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뭐 사인업 같은 것들이 되겠죠. 그래서 스텝 4와 비교를 해보면, 스텝 4는 있었어. 그 RX 자바에서, 액티비티에서 RX 자바를 바로 객체를 바로 사용했다면, 여기서는 뷰 모델에 있는 어떤 스트림을 이용해서 제가 그 값을 쓸 수 있도록, 볼 수 있도록,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그래서 뷰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, 첫 번째로 스트림이 있고요. 여기를 통해서 결과를 주고받고,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를 만들었어요. 스텝 5.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 뭐 알아서 동작하겠죠. 칼큘레이터로 호출할 때 똑같이 익스프레션을 넘겨주고 그 결과를 스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줘요. 그럼 이 스트림을 갖고 있는 액티비티가 됐던 프래그먼트가 됐던 어떤 객체들은 이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의 코드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. 뷰 모델에서 그 스트림을 갖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. 스트림이, 그러니까 API 콜이 최소한 한 번 끝날 때까지 이 함수를 통해서 최소한 한 번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후에 결과값을 확인해요.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반드시 테스트가 통과하게 만들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영상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, 테스트 이제 두 개 동시에 돌아가는데, 하나는 4가 바뀌자마자 바로 넘어가고, 하나는 그냥 계속 2초씩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뷰 모델을 사용해서 그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언제 결과가 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, 그 다음에 실제로 뷰는 그 뷰 모델을 통해서 그냥 칼큘레이터 함수를 너가 알아서 호출하고 나한테 그냥 여기를 통해서 결과를 줘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코드를 계산 로직에 대해서 분리를 해버리게 됐죠. 2분 정도 남았어요. 스텝 6에서는 대거를 사용하면 테스트 프로덕션 모듈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데, 단순하게 설명하면 프로덕션 모듈과 테스트 모듈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고 하나의 액티비티를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럴 때 또 추천을 하는데요. 저는 new 뭐뭐뭐 하기 힘들잖아요. 그때 그거 하기 귀찮을 때,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덕션, 아까 말했던 테스트 프로덕션 사용하는 코드를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이때 사용하시면 좋고, 실제 모듈은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객체에서 보통 대거는 이런 식으로 모듈을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모듈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, 그 다음에 그걸 액티비티에서 이 컴포넌트에 자기 자신을 인젝트하게 됨으로써 여기 위에 있는 이 인젝트를 다, 그 변수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든 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액티비티에서는 약간 다른 일을 해줘야 되는데, 그 액티비티 테스트에서는 약간 다른 일을 해줘야 되는데,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에스프레소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.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거기다가 우리가 만든 스텝 6 테스트 모듈을 강제로 넣고 이 테스트 코드에 인젝트를 시켜요. 그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그 객체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테스트 모듈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. 테스트 6 모듈의 구현체는 이렇게 생겼다면, 이 칼큘레이터를 이렇게 IMPL, 그러니까 실제 구현체로 만들었다면 테스트 모듈에서는
이걸 아예 그냥 모킹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플러스가 이루어졌든 실제로 플러스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, 그러니까 서버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한테 맞는 결과를 돌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 테스트 코드가 유닛 테스트, 그 다음에 아니면 뭐 UI 테스트 코드가 다 원활하게 통과가 되는 걸 기대할 수 있게 되죠.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되게 초조해서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고요. 그다음 랩업을 하자면,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약간 들어오시고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완전히 앱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앱 디자인, 우리 디자인이 되게 좋다면 테스트도 훨씬 원활하게 짤 수 있고,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앱들을, 제품들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였고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스트를 짜야 하고요. 오늘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제 코드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, 그럴 때는 그냥 눈에 잘 띄는 것, UI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. 마지막으로 대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코드들은 전부 나중에 공유가 될 거고요.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